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2월 2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총선의 시작은 공천이죠. 공천이 잘 되면 선거 승리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현재로서는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훨씬 매끄럽게 공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행사, 이것이 거의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비명계는 아무리 자질이 있어도 행사, 공천에서 탈락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런 상황은 여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뷰스 앤 뉴스 기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NBS 조사인데 국힘 39%, 민주 31%, 민주 호남만 앞섰다. 2030 세대도 국힘이 앞질러 민주 비명 학살 파동으로 위기. 이것이 현재의 민심입니다. MBS 조사는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특히 호남에서만 민주당이 앞섰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당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참패를 했죠.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 모든 곳에서 참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호남을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현재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은 특히 호남에서만 앞서고 인천, 경기에서도 국민의힘에게 동료를 허용을 했다. 그래서 비명 학살 공천 파동으로 위기를 자초한 양상이다. 자,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9%, 거의 40%가 가깝고 민주당은 31%, 자칫하면 20%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호남에서만 국민의힘을 앞섰다. 그런데 이 호남 지지율도 호남에서만 앞섰는데 호남의 지지율도 2주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해서 50%. 이 호남에서 50%밖에 못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호남에는 최근에 이낙연 신당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호남표도 잠식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앞섰던 인천, 경기에서도 34%대 34% 동률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인천, 경기는 지금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했고 인천에 지역구가 있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게 1대 11로 패배했고 경기에서도 그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7대 51로 참패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론조사상 동률이 났다는 거죠. 연령별로도 민주당이 앞섰던 20대와 30대에서 국민의힘이 추월을 했습니다. 40대는 여전히 민주당 쪽에 그 표심이 쏠려 있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정당,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죠. 그 위성정당, 그러니까는 그 국민의힘의 비례정당 아니면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어느 쪽을 찍을 것인가 물어봤을 때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오늘 그 국민의 미래 비례정당 그 창당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에 찍겠다 33%,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찍겠다 25%. 격차가 또 여기도 벌어지고 있죠. 8%포인트 차이인데 특히 이 비례연합정당,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여기는 친북 세력, 또 강호병 이런 것을 괴담을 유포하던 세력, 이 세력들이 지금 대거 참여를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 민주당의 비례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점차 감소를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선에서 선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효과가 크죠. 한동훈 효과.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 방문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공천 파동을 겪고 있고 본인의 재판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현장도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 관리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지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죠. 미묘한 기로가 하나 흐르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한동훈 그 그룹과
원조 친윤, 윤석열 정부 초기에 형성된 원조 친윤 그룹 사이에 약간의 마찰이 보인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행간을 읽어보면 양쪽에 마찰이 보입니다. 자, 위의 기사는 한동훈 공관위 결정 하루 만에 돈봉투 의혹 김현아 공천 보류 경기도 고양정. 아래 기사는 찐윤 이철규 친한 장동혁 비공개 공간에서 경로원. 그 옆에 기사는 친윤 건성동 경선 가닥 박성민도 가능성. 자, 위의 기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김현아 전 의원 단수 공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에서 한 걸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관위는 그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공관위가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친윤석열, 원조 친윤 핵심이자 공천관리위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현아 공천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당내 조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공천을 했다. 단수 공천에 포함시켰다. 이야기죠. 김현아 의원은 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원 등에게 운영회비 명목으로 돈봉투를 받아서 4천만 원을 모금한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철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당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래서 고양정 여기가 격전지인데 여기에 이기는 공천하기 위해서 공천을 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공천에서 의결을 하면은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지금은 비대위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관위 의결을 보류를 하고 재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래서 공관위가 지역구 253곳 중에서 182곳에 대해 공천 방식을 결정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공천 파워 게임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공관위는 다시 이제 김현아 의원에게 직접 소명을 듣고 재심을 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공천을 보류하고 다시 심사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친윤 핵심 이철규가 밀어붙인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동을 건 상황이죠. 자, 비슷한 내용이 그 아래 기사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 찐윤, 진짜 친윤석열, 찐윤 핵심이자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과 격론을 벌였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발탁을 했죠. 그리고 나의 소울메이터다 이렇게까지 지칭했던 한동훈 최측근 장동혁 사무총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격론을 또 벌였다. 친윤 뭘 놓고 격론을 벌였느냐 하면은 장제원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친윤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사무처장 김대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대식을 공천을 단수로 할지 말지를 놓고 장제원과 같이 친윤, 원조 친윤에 속한 이철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 장동혁 사무총장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이철규는 장제원이 밀어주는 사람이면 결국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될 수 있다. 사상이죠. 부산 사상. 장제원이 밀어주면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김대식을 공천을 해야 된다. 그이가 잘못하면 민주당에 뺏길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장동혁은
한동훈 위원장의 핵심 측근 장동혁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추천을 했다. 호가호위하던 사람이 추천을 했다. 장제원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1시간 이상 경론을 벌였고 다른 공관위원들이 이제 쳐다만 봤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관위원들이 표결을 해서 단수 공천으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제동이 있었다. 한동훈 위원장 쪽의 제동이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윤, 원조 친윤, 그러면 장제원, 이철규 또 한 사람이 있죠. 권성동. 권성동도 강원 강릉인데 지금 경선에 붙이기로 단수 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에 붙이기로 했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울산의 박성민, 여기도 친윤 중에 친윤이죠. 울산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아직 공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할지 정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박성민 의원도 경선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미묘한 약간의 마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은 어쨌든 공천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장 활동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또 외부 인사 영입 또 한동훈이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사면 기사입니다. 험지 구로로 간 한동훈 청년 기준을 34살에서 39살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서울 영등포갑에서 사실상 민주당에서 컷오프되고 탈당한 김영주도 접촉했다. 영입하기 위해서. 서울 구로에서 주거 지원 확대 등 청년 2호 공약을 발표를 했고 공천 반발에 탈당한 김영주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주 영등포갑 의원은 최근에 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에 반발해서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그래서 영입을 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전에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좀 호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이 본인과 다른 민주당 의원이 마찰을 빚었을 때 매끄럽게 이제 조정을 한 사례를 보면서 그런 것을 호평을 한 안민석 의원과 그 논쟁 벌였을 때입니다. 그렇게 호평을 했는데 어제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 아마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 쪽은 아직 민주당의 탈당계도 공식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외부인사 영입도 추진을 하는데 그 전에 개항을에 원희룡 전국도교통부 장관을 깜짝 소개를 했고 또 마포을 정청래가 있는 지역에 김경률 비대위원을 또 깜짝 소개를 했는데 김경률이 포기해버렸죠. 마포을 출마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자리에 누구를 배치할 것이냐. 새로운 인물이 나섰습니다. 자, 이것도 한동훈 작품인 것 같습니다. TV조선 보도 내용입니다. 서울 마포을의 운동권 출신 함운경 전략공천 정청래와 맞대결. 함운경은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죠. 1985년에 삼민투 위원장에서 미국 문화원 정거농성을 주도했고 지금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동권 특권 청산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직하 민주화 운동 동지회장인데 그 동지회가 지금 잘못된 운동권 특권 청산을 외치면서 활동을 하는 곳이죠. TV조선 기사는 민주당 정청래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의 전향한 운동권 출신을 후보로 내세우려 노력하고 있다. 함운경 민주화 동지회장이 출마하겠다는 뜻을 당에 이미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함문경 회장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죠. 인재영입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만나서 마포을 지역 출마를 수락을 했다. 그리고 함문경 회장은 TV조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서를 썼다. 조직에서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조직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겠다. 마포을 출마, 정청래와 맞붙는 것. 그리고 나는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저격도 계속 진행 중이죠.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대장동 변호사들, 야당 공천에서 약진, 여당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 그것이 결국은 이재명 변호했던 6인 특혜 논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 총선 출마 나선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들이 6명 거의 뭐 공천 문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법률 특보 맡고 있는 박균택 공천심사 통과해서 강주에서 1대1 경선, 조상호도 예비후보 5명 제쳤습니다. 그래서 친명 최기상 의원과 1대1 대결. 그리고 그러자 한동훈 범죄 내막을 알고 있으니 무서워서 공천한 것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변호사들이 그 의뢰인의 내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폭로할까 봐 이재명이 무서워서 공천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공천을 하면은 변호사비를 저렴하게 받았으면은 그것은 변호사비 대납한 거나 마찬가지다. 뇌물죄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도 앞으로 논란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 지금 막장으로 치닫고 있죠.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수진, 백현동, 이재명이 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거야. 노웅래, 금품 관련 재판 나만이 아니잖나. 이 두 사람이 어제 컷오프됐죠. 컷오프되니까는 동작을의 이수진은 본인이 이제 판사 출신이니까는 백현동 사건에서 김인섭 씨 그 5년 받고 법정 구속된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그 판결문을 내가 읽어보니까 나도 판사 출신인데 이재명이 백현동 관련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국민 상대로. 백현동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조정이 뭐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 이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죠.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겁니다.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이수전은 탈당을 해버렸습니다. 탈당을 했고 본인이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판결문을 보고 이재명에게 총선 지위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충원했는데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 지역구에 추미애 이렇게 대신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이런 데 반발을 하면서 나왔던 게 이재명 이선 퇴진론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본인이 컷오프되고 탈당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노웅래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 노웅래도 마포에서 지금 마포갑에서 컷오프됐습니다. 그러니 아니 그때 이 돈봉투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데 노웅래의 말은 이겁니다. 금품 관련 재판 나만 받고 있는 거 아는데 왜 나만 컷오프하느냐. 이재명은 이 이야기죠. 이재명은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그 당대표실 당대표 회의실 그 국회 안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기사는 딥페이크. 딥페이크란 용어를 뭐 생소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냐면 실제인 것처럼 꾸민 합성 영상, 이미지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중앙일보 육면 기사입니다. 제가 국민을 괴롭혔다. 조작된 대통령 딥페이크에 깜짝. 최근 가상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그 합성 영상이 SNS에 떠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가짜 영상이 이 확산되는 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차단, 삭제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조작해서 만든 이른바 양심 고백 영상인데 이게 작년 말부터 틱톡, 메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46초 분량의 영상에서 가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하는 모습의 이 입모양이나 목소리까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조작이 됐습니다. 지금 가짜뉴스도 첨단화하는 이 시대에서 지금 총선이 치러지는데 가짜를 식별해내는 그런 수고도 유권자들이 해야 될 판이 됐습니다. 2월 23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